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의 길이만 무려 33km가 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철도 공사 현장 한쪽에 매설해 놓은 전선이 뚝 끊겼고 안쪽으론 구리선 다발이 보입니다. 58살 정모 씨 등 2명은 철도나 공업단지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이 구리선을 노리고 전선을 훔쳤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45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은 6억 4천만 원어치, 길이는 33.2km에 달합니다. 정 씨 등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분전함을 찾아 전원을 차단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구간 말고도 진주부터 광양까지 한 10곳을 잊어버렸어요. 10곳이요. 이들은 훔친 전선에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만을 골라내 고물상에 넘겼고 고물상에선 이를 다시 전선 제조업체에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물상 업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업체한테 봤어. 이제 조금 난감했고 그 업체한테 주었지. 그리 매일 하는데. 경찰은 정 씨 등 2명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전선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전남 순천시 황전면 용두마을 인근 도로에서 35살 김모 씨의 SUV 차량이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구례경찰서 소속 46살 하모 경사가 크게 다치는 등 경찰관 2명과 운전자 김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차에는 김 씨의 9살 난 아들 등 자녀 2명도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들과 다툰 뒤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또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부권 여객선 이용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여수 고흥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어든 4만 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로별로는 돌산 신기에서 금오도 여천 항로 이용객이 1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와 고흥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객도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항만 물동량이 많은 여수 지역에 첨단 방제 선박이 배치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양 오염 사고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00톤급 유해 화학물질 방제정을 내년 울산항에 이어 오는 2018년 여수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방제정은 방호 설계가 돼 있어 독성가스나 유증기로 덮인 사고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습 작업을 벌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해부터 경제청이 추진해온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계획이 올해 다시 진행됩니다. 광양 일부 지역은 구역 해제도 계획 중인데요. 시의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엑스포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돼 현재 골프장과 콘도가 들어서 있는 여수 경도. 개발 상황이 초기 청사진의 70% 상태에 머무르자 경제청이 산업부의 제재로 보류됐던 경제자유구역 편입 처방을 다시 추진합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활용해 공백 상태인 골프 호텔과 빌라, 마리나 대상지의 외자 유치를 활성화시켜보자는 포석입니다.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관광지로만 개발되는 것보다도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촉진이 더 유리되지 않겠느냐. 반면 8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양역 인근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조치가 진행됩니다. 개발이 15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온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반영된 판단입니다. 창고, 주택, 증축, 어느 건축 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일부분만 구조정을 하면서 해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은 산업부의 전국 현지 실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쯤. 하지만 여수 경도의 경우 복합 리조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양읍 대상지는 지지부진한 지구 개발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와 관련해 시민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서청사 활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2일부터 나흘 동안 SNS를 통해 시민 143명을 대상으로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5.8%가 이 청사인 여서청사 활용안을 지지했고 본청사 활용안은 13.4%에 그쳤습니다. 최근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도시균형 발전과 재정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여서청사 활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돌산청사에 국제교육원을 유치한 여수시는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장소로 1청사와 2청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스마트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가운데 건강 측정 항목 1개 이상 소견을 보이는 만 2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기, 체성분 분석계 등 건강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24시간 모니터링에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유헬스 원격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주민 건강 바우처 사업인 이번 사업이 규칙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합병증을 방지하는 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세무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야간 민원실은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학동 본청사 민원실과 여서청사 중부 민원 출장소에 직원 2명이 상주하며 전화나 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 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18 사적지인 국군 통합병원 예터를 아시나요? 80년 5월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도심 속에 폐허처럼 방지돼 있었는데 이번에 활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사람 손이 전혀 가지 않은 듯 잡초만 무성한 예터. 깨진 유리창이 창틀마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병원 건물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이 한평으로 옮겨간 뒤 10년간 활용안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이렇게 최근에 버려진 걸로 보이는 쓰레기도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이 도심 속 흉물이 되며 우범지대로 변질되자 광주시도 제대로 된 활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공간, 어린이 역사 교육관 등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일단 남는 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는 안을 건의 중입니다. 5월 당사자들 또는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국가폭력에 희생받았던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배려받고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나올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인근 기무부대 부지까지 연계해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건설된 지 2년이 채 안 된 혁신도시의 도로들이 누더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백 곳에서 하자가 생기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도로가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차도가 갈라지고 도로가 침하되면서 빗물이 고였습니다. 포장재인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치 작은 자갈을 뿌려놓은 것처럼 노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이 구멍이 조그만 것 같으면 우리가 바퀴가 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대부분 큰 구멍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 큰 바퀴도 넘어갈 때 쿵 한다고. 그럼 손님들 서 있을 경우는 안전사고 문제가 되죠. 차선이나 횡단보도와 같은 도로 표시선이 지워졌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나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다닐 때 차선이 안 보이니까 항상 오른쪽 좀 살피면서 먼저 애들 손잡고 먼저 항상 건너요. 다 큰 애들이어도 주의해 주면서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안에 있는 도로와 교량 400곳 가까이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의 3분의 1가량인 22km 구간에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는 등 포장된 지 1, 2년밖에 안 된 도로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보통 저희들이 써보면 한 5년 정도는 갑니다. 전주 혁신도시를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혀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요.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혁신도시 도로가 형편없이 망가지면서 부실 시국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 그 시공 불량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가 된 이후에 서로 간의 상호 이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명품 도시를 표방하며 출발한 혁신도시의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면서 도로 건설 이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기관의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42개 사업장에 88명에게 전산 복지 서비스, 환경 정비 등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광양 구례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도로 개설 예정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하늘다람쥐 등의 주된 서식지이자 생태 통로가 되는 지역으로 도로를 뚫는 것은 백운산의 생태와 녹지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와 함께 현재 도로 여건으로도 20분이면 통행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확포장을 강행하는 것은 1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확포장 계획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3월 초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던 여수시의 명문고 설립 계획이 촉박한 일정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 추위 속에 지금 서쪽 지방 곳곳에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어젯밤에 눈이 조금 내리긴 했는데요. 강도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거의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9시가 지나고 나면 다시 눈이 오기 시작해 낮까지 조금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눈이 오는 지역은 충남과 전라도 지방입니다. 특히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충남 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까지 1에 3cm가량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북부 지방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눈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해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6.6도, 대전 영하 2.9도, 대구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6도, 대구 5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도 저녁부터 밤사이 중부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